이재명 후보의 이 행동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 중입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 유세 중에 한 식당에 앉아 있는 모르는 여성의 어깨를 쿡 찌르는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두고 여야가 지금 논쟁 중입니다. 영상부터 보실까요? 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한 주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는 갑자기 여성의 어깨를 콕 찍고 아마도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세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나 이거 왔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깨 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의 반응이 꽤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논쟁 중입니다. 국민의힘, 자칫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나쁜 손이다. 모든 여성이 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재명 후보, 영상 공개하지 않았다면 장난삼아 어깨 톡 친 걸로 성추행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장난삼아 친 거다.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왜 웃으십니까? 너무 강력계를 제가 강조했습니까? 그냥 그건 본인 이력이라 제가 말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야가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논쟁 중은 아닌데 어쨌든 논쟁 중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모르는 여성을 툭 어깨를 이제 콕 찌른 것, 성추행이 될 수 있는 나쁜 손이다. 장난삼아 콕 찌른 거다. 전직 형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성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촉한 신체 부위도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양 당사자의 의사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신체 접촉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죠. 그렇지만 어깨를 쳤던 데다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성이 다소 당혹스러워하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 성추행으로 인식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다소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성추행까지 비화될 만한 문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만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스킨십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까지 할 필요까지는 있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박윤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 저도 뭐 저 영상을 지금 봤는데요. 앞서 그 한 청년 한 분과 또 젊은 여성 한 분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되게 반갑게 악수하거나 또 뭐 이렇게 봤다 이렇게 되게 이제 반가워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제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를 건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툭 건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 장면을 가지고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정치적 논란을 굳이 국민의힘이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별의별 그 얘기를 다 하는 게 선거판이긴 하지만 이제 저런 논란이 무슨 뭐 선거판에 도움이 되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저거를 보고 저거 성추행이다라고 정색을 하고서 하실 거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은 뭐 성범죄 관련한 부분이 이제 뭐 친고죄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 증거 자료라고 저게 지금 증거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문제 제기하시고 저거 별거 아니다. 저거 별거 아니다라는 하시라고요. 별거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는 본인 말씀만 말하시면 되죠. 어깨톡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별거 아니다. 이게 부적절하다. 이제 뭐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특히 그 이제 콕 당한 여성의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것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이재명 후보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또 요새는 성희롱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을 좀 가지셔야 된다. 뭐 이러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연, 김문혜, 두 후보의 지지율 어떻게 나올까요? 박빙입니다. 그냥 박빙이 아니라 초박빙입니다. 43.8 김문혜, 43.2 김동연, 그러다 보니까 5.5 강용석.
그러다 보니까 5.5 강용석. 요 의미가 상당히 5.5 이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소수점 앞자리가 지금 깻잎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두 후보의 발언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하고 이 과거로 미래의 발목을 잡는 정치야말로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경험 나름이죠. 경험을 주장하시기 전에 집값 폭탄,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그 정책을 발표하신 분이 김동연 후보시죠.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김은호 후보가 MB정부 때의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거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의 전적을 폄훼하는 강력한 견제 발언들 대변인 말고 한 게 뭐 있냐? 실패한 총이 아니냐? 서로를 향한 강력한 견제 발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문제가 명확하다. 이런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인카드 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소식 짚어봤습니다.